네, 이현주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미주에서 열심히 또 목회 활동 하시면서 또 애국 활동 아주 여념이 없으신 분 지금 최근에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모셔봤습니다. 네, 김홍기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밴쿠버 필그림 교회 네. 담임 목사를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필그림 글로벌 펠로우십, 이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인데 거기 대표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밴쿠버 태극기 집회를 또.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지금까지 8차 열렸습니다. 네. 한 1년 반 정도 매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렸는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열리는 게 저희뿐입니다. 예,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군요. 네, 이제 제가 방송을 계속하니까 시청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방송 이름은 뭔가요? 방송은 영어인데요. Christ lives. 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lives. 살아계신다. 네. Christ lives. 네. 그러면 그 방송은 영어로 돼 있으면 영어로 진행하시나요? 우리말로 진행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때로는 영어 설교를 해서 몇십 편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시청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물론 보수 우파 애국자들이 제일 많고요. 네. 네, 뭐 험한 댓글 올라오는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좌빨들이 하는 것이고, 네, 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고, 네. 목사님들이 많이 보십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저도 뭐 이번 여름에, 올 여름에 LA하고 다녀오셨죠. 또 뉴욕, 네. 워싱턴, 필라델피아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 좀 미리 알았더라면 밴쿠버도 글쎄 들릴 걸 말이죠. 그랬어요. 거기 그 네. LA에서 이렇게 하실 때, 야, 우리 여기까지 오셨더라면 미리 좀 알았더라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8차 대회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현주 의원님이 한번 여기에 미주 투어 하시다가 오시면 경비를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왔다가 뭐 편지를 드릴 수도 있지만 직접 와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회 찾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번에 저기 미주에 오시면 꼭 오실 거죠? 네. 근데 미주로 네. 아마 총선 끝나고 갈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요. 당연히 네.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저 방송에서 다짐 받았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네. 미주 가게 되면 아예 저는 이번에는 좀 여러 군데 많이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요. 충분히 좀 대화도 나누고 맞습니다. 그러려고요. 네. 네. 우리 동포들이 또 국내에서 이렇게 정치인 가게 되면 또 궁금하신 게 그렇게 많으시죠. 그럼요. 그죠? 예.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동포들, 그 한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한인들 참 지금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비분간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로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로 꽃 피운 이 나라, 세계 10대 국가에 들어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삽시간에 망가뜨릴 수 있고 그 방향을 사회주의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도 뭐 우리가 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우린 다 압니다. 사회주의를 가자고 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이름이 그럴듯하지. 그 다음엔 남북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엔 정말 남과 북이 뭐 동순이 하다 보면 비대칭 전략에서 훨씬 우위에 있는 저쪽에 조카 통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만나면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네. 걱정이 돼서. 걱정되고 비분간개하고. 제가 작년에 워싱턴 DC에서 우리 특별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 지금 잘 알려졌습니다. 고든창 변호사. 아주 유서 깊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따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동영상으로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연설하실 때 그분이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처음 시작할 때 1년 후에 우리 한국에 자유 대한민주주의가 존재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렇게 엄숙하게 시작하시는데 다들 빨려들었죠.
그리고 쫙 그분이 뭐 미국 최고의 농청가인데 네. 벌써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모든 이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네.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다행히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그래도 숨쉬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또 10월 3일 날 와서 네. 한 말씀이 이번 4월 15일 날 총선에서 만약에 우리 보수 우파가 패배하게 되면 그때는 사회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건 뭐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있고 네, 또 미국에서 제가 이런 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렇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제 방송에 뭐 한 85, 90%는 한국에서 듣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호주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사정들을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있고 혹은 또 이 캐나다, 저는 미국에 20년 있었고 네. 캐나다에 12년 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학석 박사를 다 했기 때문에 미국 사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제가 다 접하고 분석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참 정말 기가 막힌 우리 한인들이 정말 기가 막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해외에서 네. 이렇게 우리 동포들이 보는 대한민국 시국이랄까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한미 동맹이 이렇게 그냥 쾅쾅쾅쾅 무너지고 있는데요. 네.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 코홀릭의 애들도 그거 안 믿습니다. 네. 전에 그 우리 사드 배치 지금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참 정말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동맹에 대해서. 그건 결국 중국 눈치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삼불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개가 다 골든챙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산물 9일 정책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요. 그렇죠? 네. 우린 중국 측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이 해양동맹에서 전체주의 체제인 대륙동맹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라든가, 네.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라든가, 네. 그냥 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 그 자리에 올라서 이런 것만 저는 처음에 6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주사파 그 전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바로 옆에다가 측근해 놓고 정치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도 없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대통령 대신에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단어인 남쪽 대통령이라고 제가 호칭을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죠.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누가 당신은 왜 댓글에 올라옵니다. 뭐 왜 대통령을 그렇게 남쪽 스스로 선택한 뭐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걸 제일 문제 삼았던 분이 골든첸입니다. 네. 사실 그 산불 정책이 예. 이제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 그죠? 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또 MD 체계에서 네. 벗어나겠다. 네. 우리는. 미국과의 이 미사일 동맹을 않겠다. 하지 않겠다. 그죠? 또 한미일 동맹 하지 않겠다. 네. 네. 그래서 그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그 산불 정책 그 약속을 결국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에서 이탈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명백한 신호를 보낸 거죠.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만났을 때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네, 정말 큰일인데 근데 사실은 이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 관계는 더 심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홍콩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대만하고의 문제를 맞습니다. 보면 이게 단순한 무역 전쟁 그런 것이 아니라 패권 전쟁인 것뿐 아니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인 미국 그리고 이 전체주의 체제에 지금은 사실상 왕과 같이 이 존재하고
지금 뭐 체제 전쟁이고, 네, 그래서 유엔 연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2번이나 사회주의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쉽게 간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회주의 체제를 싫어하는 대통령이 네. 아무리 비즈니스 딜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일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 기독교적인 뭐 깊은 신앙은 없어도 네. 그 배경이 있어서 지금 미국의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사실 저분을 뽑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블루컬러 계층이 뽑았지만은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와 경쟁할 때 그때 힐러리에게 맡기면 진짜 미국 망했다 해서 일어나서 막 그 7, 8개 백인 목사님들 하질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지원을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그 기독교적인 이 가치관을 그래도 공유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미국의 유권자 가운데 23%가 미국의 이 복음주의자들, 네, 아주 그 철저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인데 네. 그 중에 다수가 아무래도 백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중에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8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에 이제 네. 재선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공화당에는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될 게 확실시 그럼요. 되고요. 네. 민주당은 네. 어떻게 누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그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네, 네. 바이든, 네, 네. 바이든이 이제 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슬리피 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재미가 없나요? 아주 그냥 뭐 슬리피 졸린 사람이다. 네, 이렇게 슬리피 얘기를 조.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여기 한국 힘분들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안 된다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됩니다. 네. 경제만 뭐 이 상태로 뭐 조금 낮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크게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럼요. 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흑인들 얼마나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6년 8월이죠. 네. 6월인가. 네. 그때 이제 우리 복음주의자 대표 200명을 그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메리엇 호텔에서 만나서 그때 3가지를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 요청했는데 오케이 하겠다. 그거 지키고 있고요. 하나만 못 지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존슨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린든 존슨 그 당시에 상원 의원,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 이분이 휴스턴에서 뭐 정치 뭐 선거하다가 교회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묶어놓기 위해서 린든 존슨 법안을 했는데 그 법안은 이제 그 뭐 우리가 교회가 혹은 목사님들이 트럼프를 난 지지한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교회의 이 정치 참여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제한하려고 했던 거. 왜냐하면 교회가 좌파를 반대하니까. 네. 교회와 좌파는 같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또 유물론이라는 게 예. 인간이 이제 하느님이 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네. 그렇습니다. 병행이 안 되죠. 우리는 본래 선하기 때문에 소셜 엔지니어링을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면 우리가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 극단적인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예전에 소련을 보십시오. 지금 중공도 이 경제적인 걸 플랜을 자본주의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지금 거기도 아주 가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나온 책이 그 블랙북이라고 하는 블랙북 오브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책에 지난 세기 동안 1억 명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갈수록 지금 이상 주사파 운동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예전에는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지만 또 알고 보면 이제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좀 이 주사파 내지는 사회주의 사상에 굉장히 물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그랬다 보니까 어쨌든 이 강약은 좀 있지만 여전히 그 틀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 틀 속에서 사고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죠? 1980년대 그때 이제 중반에 주사파가 이제 대학까지 침입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조국은 PD고 임종석은 NL이고 그런데 이 주사파 NL 이 결국 이겼죠. 네, 세력 다툼에서 이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주사파 세상이 좀 됐는데, 이 주사파가 그때 뭐 그 사람들 뭐 전에 그 전익 의원이 국감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임종석 그 사람이 그때 뭐 당신은 그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민주화 임종석 씨, 당신이 민주화를 했어? 당신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꾼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전향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전향했다고 말해도 못 믿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조국 씨가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럼 뭐 난 자유주의자예요? 난 또한 사회주의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국제적인 무대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해보십시오. 돌 맞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지 멋대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있습니까? 해외에서 분통을 사귈 수 없어서 네. 제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예. 네, 아주 그냥 분통을 터뜨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민주주의였죠. 사실은 네. 이제 그전 이제 이 권위주의 체제가 반공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이 반공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이제 어려우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좀 더 완성을 시키자라는 국민적 어떤 바램 네. 이거를 이제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그렇죠. 반공민주주의 무너뜨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네. 사회주의로 가려고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정말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네. 되는 그런 네. 시점인데 네. 또 밖에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네. 계셔서 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나라를 또 벗어나서도 많은 이제 교포들이 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힘을 그럼요. 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을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제가 또 하여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운동뿐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목사님들이 보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나라가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 목회 제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베네수엘라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거기는 북이 없습니다. 북한이 없지. 북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긴 아직 그렇습니다. 뭐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북한이 있죠. 북한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하면 맞아요. 공산주의로 들어갈 확률이 너무 많고 공산주의 하면 최소한 1,000만 명이 죽습니다. 그중에 제1호는 목사님 여러분들입니다. 하여튼 기독교의 역할이 어쨌든 크다. 네. 뭐 그렇다고 기독교가 정치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밑바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이 사회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 지키게끔 이렇게 예. 사람들의 의식을 이렇게 그럼요. 좀 유도하고 하는 개혁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좌빨들이 종종 얘기하는 게 교회와 정치의 분리. 뭐 보수 우파도 그렇게 목사님들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3대 미국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했습니다. 미국 헌법엔 그 말이 없어요. 그게 그 말을 할 때는 침례교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국가와 관계 얘기할 때 한 내용이 우리는 영국처럼 혹은 뭐 유럽처럼 국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공회나 만들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정부가 어떤 국교를 만들지 않고 국교회를 만들지 않고 또 하나는 정부는 교회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교회의 정치와 교회와 정치의 분리.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교회 가이사에게 세금 낼 거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금 내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일정 어떤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네. 미국에서는 항상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기독교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나라를 구합니다. 네. 제가 논문처럼 그걸 해서 동영상을 지금 하나 올려놨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네. 미국이 나라의 국가적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교회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다. 네. 뭐 미국 독립전쟁 때가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남북전쟁 때가 역시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그 반체제 혁명, 카운터 컬처럴 무브먼트.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반체제 혁명. 그리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급진적 좌파 혁명. 이게 미국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교회가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때마다 일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그 지도자를 우리가 뽑자. 이 운동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도 여러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우리도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파의 가치관과 다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북미에서 8차까지 집회를 진행하셨어요. 예. 네. 향후에 또 집회 계획은 어떻게? 제가 가면 이제 11월 말에 또 곧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네. 우리 하여튼 마음은 우리가 이 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죠. 정말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일 앞서 나오신 분들이 30분, 1시간 전에 미리 대회하면 우린 거기에 6.25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한인들이 미리 선조들이 잘 지어놨는데요. 거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대회를 할 때. 근데 1시간 전, 30분 전에 맨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80에서 이제 90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6.25 참전 국가유공자 회원들이 쫙 먼저 앞에 자리에 앉으십니다. 몸은 느려지셨어도 마음은 그냥 지금도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고문님도 태극기대 고문님도 정영호 고문님도 확도병으로 이렇게 참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나라 사랑하시고 또 거기에 지금 또 우리 그 해병대 국가유공자 이런 그 해병 장교로 이렇게 하신 그 우리 이우석 회장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셔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힘이 나죠. 그래서 밴쿠버는 아주 독특합니다. 좌빨 천국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좌빨들이 좀 움찔했죠. 네. 아이고,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죠. 해외에서도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또 집회를 추진하시고 이렇게 많은 또 물심양면 고생하시고 기여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또 저도 여기서 정말 이 애국하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말씀 제가 정말 잘 듣고 또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잘 지켜지도록 정말 큰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은 그 해외에서 여러 우리 유튜버들 이제 대하는데 이현주 의원께서 여자 스타로 탁 뜨셨죠. 저희들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신데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셔서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아주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고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저희들이 밴쿠버에 초청하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가 40대인데 젊은 사람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사실 사회주의를 추구해온 이들의 이제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유를 없애려고 계속 하고 있죠. 개인의 자유가 좀 더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을 필 수 있도록 열심히 자유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요새 중점을 두고 노력하는 것은 4월 15일 총선이 진짜 낙동강 전선 사수입니다. 다음 대선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지만 이번도 중요합니다. 초석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국회가 확 그냥 쏠린다면 우리가 사회주의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말씀 그대로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저께 제가 이인수 박사님을 인터뷰했는데 이런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참 그 부분이 고민인데 왜냐하면 정말 좋은 훨씬 더 경쟁력 있고 투쟁력 있고 또 이제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 그 운동권들이 이기려면 그 운동권들한테 부채의식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서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나서려면 사실은 한국당에서 많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통합에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통합의 가장 걸림돌은 뭐냐? 혁신이에요. 맞습니다. 혁신이 안 되니까 통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다들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대로 다 계시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한 발씩 물러나게 할 수 네. 있을까? 예.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단일수록.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화당이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수는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이현주 의원님하고는 전혀 다른 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화당 회원 거기에 그 당원들이 저를 잘 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자유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필승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석방시키는데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꼭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정치인들은 노력해 주시고 우리 보수우파 모든 국민들은 그때 투표장으로 기어서라도 나가서 반드시 보수우파 우리 지도자들을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뽑으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그 한국 국적 가지고 계신 교포들, 영주권 가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영사관 대사관 가셔서 반드시 투표하셔서 네, 이번에는 우리가 네. 필승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천만에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네.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